그 3개월 동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들을 내가 못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네. 늦어도 10월에는 객관식에 진입하셔서 말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꼬미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짤막짤막한 영상으로 Q&A를 정말 잠깐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험 생활을 거친 사람이고 합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탈주한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그 답변들이 되게 빈약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회계사님을 직접 모시고 네, 그 Q&A에 대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이제 함께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희라고 하고요. 16년도에 제51회 공인회계사 합격을 해서 17년도에 삼정회계법인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개업을 해서 제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이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수험 생활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법인 생활, 그리고 이제 지금 개업을 하셨을 때 세 파트로 나눴는데 우선 그러면 바로 수험 생활부터 네,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원희 회계사님께서는 그 회계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회계사를 하려고 CPA 시험을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같은 금융공기업에 가고 싶었는데 그런 곳에 가려면은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 회계사 합격자들한테 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고 회계사 2차 시험이 A매치의 유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험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수험 기간은 시작부터 끝까지는 2년 4개월인데 중간에 동차 시험 보고 유예 시험 공부하기 전까지 제가 논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제외하면은 1년 7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되게 짧게 공부를 하고 붙으셨는데 그렇죠. 네. 운이 되게 좋았어서. 초시 때 그러면은 점수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1차 커트라인보다 한 문제 제가 더 맞아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1706명이었는데 네. 제가 1650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셨을 때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공부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학원 종합반에서 공부를 했고요. 2차는 고시반. 네, 동차 유예 다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당일에 본 강의를 당일 복습하고 이제 좀 시간을 짬내 가지고 추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더 하는 걸 목표로 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았고요.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풀릴 때까지 붙잡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뭐 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모르면 바로바로 답을 보고 네. 이제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네, 그리고 저 그 수험생분들이 네.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그 수면 시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기본 강의 들을 때는 하루에 7시간 정도 자고 심화 강의 때는 6시간 그리고 객관식 때는 5시간 정도 자고 동차 때는 뭐 4시간, 5시간 정도 아유. 자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면 시간 줄이는 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맞아요. 사람마다 체력이 또 다르고 맞아요. 기초 수면량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진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네. 뭐 저걸 따라한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시생 시절일 때 7, 8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은 이제 학원에서 있었으니까 심화 강의를 수강하는 시기였고요. 회계랑 원가는 뭐 제가 이해하고 문제도 좀 풀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재무 관리랑 세법은 네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그렇죠. 기본 강의 듣고 풀기에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필기한 거는 다 이제 다 받아줬고 그거를 이해하고 문제 풀이도 다시 적어주신 거를 이제 이해하는 식으로 했지 뭐 문제는 제가 풀라고 제가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하고 맞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셨군요. 객관식을 이제 곧 진입을 하실 텐데 이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객관식 진입식이 언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3개월은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늦어도 10월에는 객관식에 진입하셔서 10월, 11월, 12월까지 객관식을 보시고 시험 보기 전 2달 정도는 본인이 효독수를 늘리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차 생활 거치고 유예 생활을 거치셨는데 그때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동차 생활의 경우에는 고시반에 입시를 제가 늦게 했어요. 합격한 줄 몰라가지고 한 달 동안 놀았기 때문에 네, 뭐 3개월 동안 4과목을 5과목을 봐야 돼가지고 제가 세무회계를 포기하고 이제 나머지 4과목만 봤죠. 그래서 하루에 8강에서 9강의 정도를 수강을 배속을 쓰면 되니까 수강을 하고 당일 복습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손에 꼽으라면 아마 그 시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유예 생활의 경우에는 사실 재무회계랑 세무회계 2과목 유예여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휴학을 하고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동차 생활을 하실 때 되게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가져가셨잖아요. 세법 대신 감사를 가져가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는 암기를 잘 못하는 타입인데 세법은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4과목 중에 네. 감사만 암기 과목이고 나머지는 저는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를 다 붙었을 때 세법이랑 감사가 유예 때 겹치면은 저한테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는 올해 붙어버리자. 네. 그래서 저는 감사 투입을 굉장히 동차생 치고 많이 했는데 유예 강의를 2번 듣고 동차 강의를 1번 들었어요. 그 3개월 동안에요? 3개월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유예생도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검토 보고서랑 통계 관련된 감사 부분이 있었던 전산 감사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는 유예생도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유예생보다 잘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그런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라든지 멘탈이 막 무너졌을 때 그런 관리 방법이 있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어서 잘 안 받는 사람이어서 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샤워를 하면은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었고 강철 멘탈.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한테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매일매일 제가 주어진 강의, 공부하려던 범위를 끝내고 이제 녹초가 돼서 침대에 누우면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런 단기적인 보상? 그것들을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성취감? 맞습니다. 되게 이 부분은 수험생들이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럼 도움되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드셨던 분이 있는데 자주 먹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 뭐 저는 그것도 드시지 말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한 달에 한 번의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술을 먹으면서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만 빠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술 먹은 다음 날에 내가 100%의 능력을 못 발휘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들을 내가 못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뭐 공부를 하면 다행인데 아예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은 뭐 습관이 돼서 뭐 계속적으로 술에 의존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수험생은 굉장히 멘탈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어떤 거에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 언제였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동차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가지고 그때가 체력도 바닥나 있는 상태에서 할 건 많으니까 너무 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다 되게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뭐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혜로우시게도 녹용을 처방해 주셔서 제가 녹용을 먹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약을 지어주신. 맞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그렇죠. 자신한테 맞는 보약이 있을 거예요. 챙겨 드시면서 관리해가지고 본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도 뭐 이제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4과목을 보셔야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하루에 뭐 9강의 들으시면서도 불안하진 않았어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양이고 이렇게 진짜 이게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불안해요. 네. 불안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안 해본 거니까. 음. 사실 회계사 공부가 저희가 그간 공부했던 대학교 시험 공부랑 뭐 수능 공부랑은 좀 다른 게 다르죠. 일단 회계사 공부는 모든 걸 내가 다 알 수가 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수능은 만점을 목표였지만 회계사는 만점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말은 노력을 하는 맞아, 소리가 아니라 맞아. 네. 전체에 대한 그 커버리지 자체를 70, 80만 이해를 하고 가더라도 1차 시험은 붙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버릴 그래서 파트 버리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파트를 버리든 아니면 한 내용 안에서 이해도 음. 그 이해도를 뭐 조절을 하든 아무튼 모든 걸 다 알고 가려고 하면 이 시험은 붙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마음을 비우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수험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개 해봤는데요. 이현희 회계사님께서 합격을 하시고 이제 합격 수기를 쓴 게 나무경영 아카데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첨부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로 들어가 보시면 되고, 이제 저는 다음에 법인 회계사 또 개업 회계사로서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거야? 과즙.